안은서. 그 이름은 한때 일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재능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명망 높은 안개에서 태어난 딸이었고, 특히 전략과 재무 분야에서 경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며 일찌감치 신동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남성 중심적인 가문의 권력 구조 속에서 늘 저평가되었다. 안은서의 오빠인 안태주는 동생의 능력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고, 가문의 어른들 또한 그녀를 단순한 집안의 보조 도구로만 여겼다. 그녀의 비극은 한밤중에 찾아왔다. 안가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엄격한 전통과 순결의 가치를 금과 억조로 여겼는데, 안은서는 가문의 규율을 어기고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다 임신하고 말았다. 그 상대가 누구인지,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태어날 아이는 가문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 분명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안태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몰아세웠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어찌 갚을 셈이냐? 안태주는 차갑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계산적인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네가 이 가문에서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다. 아버지를 비롯한 모두가 네가 우리에게 수치심만 가져다 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안은서는 묵묵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절망 대신 굳건한 결의가 비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태는 단순히 그녀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다. 안태주는 그녀의 재능과 잠재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이 사건을 이용해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가문의 어른들은 모두 안태준의 편에 섰다. 그들은 안은서가 가문을 떠나기를 바랐다. 그녀가 지닌 능력과 통찰력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안은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모든 비난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대한 나무와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 자라고 있는 생명을 느꼈다. 그 작은 존재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다. 안은서는 가문의 권력 게임에서 벗어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좋습니다. 안은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가문을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안태준의 얼굴에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가문의 어른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내쫓은 것은 단순히 가문의 수치스러운 딸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을 심판할 강력한 운명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안은서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가문을 나섰다. 그녀가 지닌 것은 그저 몇 벌의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이 전부였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가문의 이름 아래서 압수당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심지어 그녀가 직접 일궈낸 작은 회사까지도. 안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록 무거웠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안가의 천재가 아니라 그저 한 아이를 품은 외로운 여자일 뿐이었다. 바깥 세상은 그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재능은 복잡한 서류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었지만 과거의 명성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가짜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 방을 얻고 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아야 했다. 그녀가 겪는 고통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었다. 사회의 냉혹한 시선,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짓누르는 고독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종종 밤이 되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있었다. 이 아이를 무사히 낳고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어느 날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한 작은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 회사의 대표는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경력과 대조되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의심을 품었다. 그러나
안은서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향후 몇 년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다. 대표는 그녀의 분석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그녀에게 임시직 자리를 제안했다. 이것이 그녀의 재기 시작이었다. 안은서는 비록 작은 자리였지만 그녀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성이나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 아이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주고 싶었다. 이 순수한 욕망이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하지만 안태주는 그녀의 소리 없는 성공을 감지했다. 그의 정보망은 그녀의 행적을 쫓고 있었고 그녀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안태주는 그녀가 다시 재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간주했다. 그의 자만심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안태주는 자신이 그녀보다 한참 앞서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발밑에서부터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레바퀴의 중심에는 그가 그토록 멸시하고 쫓아냈던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이 있었다. 안은서의 삶은 매일이 투쟁이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의 눅눅한 방에서 깨어나 낡은 옷을 입고 출근길에 올랐다.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굳건한 태도로 그 사실을 숨기려 애썼다. 그녀가 일하는 회사는 세비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이름과는 달리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낡고 비좁은 사무실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겨우 연명하는 곳이었다. 대표인 김민주는 그녀의 과거를 몰랐다. 그저 면접 당시 보여준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에 반해 그녀를 고용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안은서에게 단순한 잡무만 맡겼다. 자네 같은 경력자가 이런 허드렛일을 하는 게 맞는가 라며 의아해했지만 안은서는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노동력만으로 돈을 벌고 싶었다. 그것이 아이에게 떳떳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녀는 쌓여있는 서류 더미 속에서 오래된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몇 년 전 김민준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실패한 프로젝트였다. 보고서 곳곳에는 지워지지 않은 실패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안은서는 그 서류를 몇 시간 동안이나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어떤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직감이었다. 마치 뱃속의 아이가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그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보고서의 일부 글자들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놀라서 눈을 비볐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보물지도에 숨겨진 단서처럼 특정한 숫자의 조합과 그래프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안은서는 홀린 듯 그 부분을 재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시장 상황을 잘못 예측하여 잠시 침체되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보석이었다. 만약 보고서에 적힌 대로 자금 흐름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면 몇 년 안에 회사를 몇 배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안은서는 늦은 밤까지 수정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김민준 대표에게 수정된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김민준은 안은서가 단순한 사무 보조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처음에는 그 보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뭐야, 안씨,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대표님,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은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민주는 마지못해 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대충 훑어보던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봤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정교하고 날카로운 분석에 감탄했다. 그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완벽했다. 그녀가 제시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김민주는 다음날 아침 일찍 안은서를 불러 세웠다. 대체 어떻게 이런 분석을 해냈습니까? 안은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관을 따랐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빛나게 했다는 사실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 덕분이라고 둘러댔다. 김민주는 그녀의 말을 믿었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고 그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기기 시작했다. 안은서의 재능은 이제 숨길 수 없는 빛이 되었다.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들은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고 세비 컨설팅은 이름 그대로 진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규모는 빠르게 커졌고 김민준 대표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안은서를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함께 이끌어갈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고 초라한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검소했다. 그녀는 버는 돈의 대부분을 아이를 위해 저축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아이에게 안전한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그녀를 주시하고 있던 안태준의 정보망에도 포착되었다. 안태준은 그녀의 이름으로 된 사업체도 계좌도 없었기에 그녀의 행적을 찾기 힘들었지만 세비 컨설팅이라는 회사의 급성장이 안은서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안태준은 분노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주제에 감히 다시 일어서려고 하시. 안태준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우연이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 단정했다. 그는 결코 그녀의 진정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자만심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권력과 부패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세비 컨설팅을 집어삼키고 안은서에게 남은 희망마저 짓밟을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안태준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는 안은서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정한 힘,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 아이가 바로 그녀의 모든 행운과 통찰력의 근원이었으며 안태준의 오만함과 탐욕을 심판할 운명의 씨앗이었다. 안은서의 삶은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았다. 그녀가 일하는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그녀의 역할 또한 단순한 보조원에게서 핵심 인재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세비 컨설팅의 부대표 직함을 달고 있었다. 김민준 대표는 그녀의 조언 없이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회사의 모든 성장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기묘한 통찰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내놓은 전략들은 때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나 기존의 상식과 동떨어진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그녀는 한때 회사의 핵심 사업을 접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김민준 대표는 그녀의 말을 믿었고 그 결정은 놀랍게도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졌다. 직원들은 안은서를 마녀라고 부르며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안은서는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미약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때로는 희미한 빛으로, 때로는 따뜻한 기운으로 복잡한 서류와 데이터 속에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이 기묘한 현상이 아이와 그녀를 연결하는 특별한 교감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아이를 단순한 태아로 여기지 않았다. 아이는 그녀의 희망이자
그녀의 운명을 이끄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어느 날, 안은서는 거대한 재벌 기업과의 컨설팅 계약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그 기업은 안태준이 새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과 관련된 곳이었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우연히 안태준의 측근이자 과거 안개에서 그녀를 냉대했던 한 임원과 마주쳤다. 그 임원은 그녀의 존재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안은서 씨, 아니, 안 씨라고 불러야 하나?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임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안은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 회사의 부대표로 왔습니다. 저희 세비 컨설팅이 귀사의 컨설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원은 그녀의 대답에 당황했지만 곧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안개에서 쫓겨난 주제에 이런 작은 회사의 부대표 따위로 제기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나 보지. 내 주제를 알아야지. 안은서는 그를 무시하고 회의에 집중했다. 그녀는 그들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분석했고 곧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미래의 시장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미약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경고의 신호였다. 회의가 끝나고 안은서는 김민준 대표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프로젝트는 겉만 번지르르한 덫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김민준 대표는 그녀의 말에 깊은 신뢰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불안했다. 안 부대표님, 상대는 안 갑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안태준 부회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은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을 피하려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거절하는 순간 안태준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녀의 말에 김민준 대표는 고심했다. 안은서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재벌의 힘 앞에서 몸을 낮출 것인가? 그는 결국 그녀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안은서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제안서를 완전히 뒤집어 딛고 더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안태준은 안은서가 자신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했다. 그 계집애가 감히 그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채로 아직도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어. 안태준은 안은서의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순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졌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안은서와 세비 컨설팅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의 약점이 바로 뱃속의 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안은서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전략과 직관의 원천이었다. 안태준이 그녀를 향해 던지는 모든 위협은 결국 그 아이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뿐이었다. 안태준은 안은서의 부상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패한 정보망을 총동원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세빛 컨설팅, 이 단기간에 성장한 비결은 무엇인가? 왜 모든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는가? 안태준은 그녀의 뒤에 숨겨진 막강한 자본가나 세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결코 안은서의 순수한 능력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가 자신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세비 컨설팅의 모든 것을 파헤치게 했다. 회사의 재무 상태, 직원들의 배경, 그리고 특히 안은서의 개인적인 삶까지도. 안태준은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소문은 이미 안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이 비밀을 폭로하여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세빛 컨설팅에 의문의 투자가 들어왔다. 익명의 투자자는 엄청난 금액을 회사에 투자하며 즉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김민준 대표는 이 기회에 흥분했지만 안은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 투자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완벽하다고 느꼈다. 뱃속의 아이는 미약하게 꿈틀거리며 그녀에게 불안감을 신호했다. 안은서는 투자 제안서의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는 복잡한 계약서 조항들 속에서 숨겨진 함정을 찾아냈다. 계약서의 한 조항에 따르면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세비 컨설팅은 모든 자산을 몰수당하고 회사는 파산하게 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교활한 음모였다. 안은서는 이 모든 것이 안태준의 지심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용하려 했다. 바로 그녀가 피땀 흘려 키운 회사였다. 그녀는 즉시 김민준 대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대표님, 이 투자는 덫입니다. 안태준이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고 저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이 계약에 서명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김민준 대표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안은서의 분석을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거대한 안가의 힘에 맞서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다. 안 부대표님, 우리가 어떻게 안개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안은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칼날을 꺾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덫에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의 칼날을 그들 자신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녀는 과감한 역습을 제안했다. 그녀는 그들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비밀리에 그들의 재무 상태와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보내는 신비로운 신호에 의존하여 그들이 숨겨놓은 부패한 거래와 비자금 내역을 찾아냈다. 아이의 힘은 그녀에게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낡은 문서와 디지털 파일 속에서 부패한 자들의 이름과 거래 내용이 마치 빛나는 글자처럼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안은서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 김민준 대표와 함께 그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다. 그들은 안태준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역이용하여 그가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했던 회사들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안태준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안태준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세비 컨설팅이 자신의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하며 조만간 안은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안은서를 이미 패배자로 간주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의 침묵과 움직임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임신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이 단순히 그의 혈통에 대한 오점이 아니라 그를 심판할 5가지 원소의 신성한 힘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안은서의 역습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었다. 그녀의 아이는 그녀의 방패이자 그녀의 칼날이었다. 안은서의 예상은 정확했다. 안태준이 보낸 투자 제안서에 숨겨진 함정은 세비 컨설팅을 파산으로 몰고 갈 교활한 덫이었다. 안은서는 그들의 위협을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민준 대표와 함께 안태준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조사 속에서 안은서는 자신의 뱃속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기운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중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안태준의 음모를 막기 위해 시간이 촉박했다. 그녀는 책상에 놓인 서류 더미를 들여다보았다. 그것들은 안태준이 비자금, 세탁에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재무 기록이었다. 눈을 감고 집중하자. 뱃속의 아이가 발산하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그 순간. 서류 속의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의 눈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한 무더기의 서류가 희미하게 빛을 냈다. 안은서는 그 빛을 따라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서류에 닿자. 그 서류들은 마치 거울처럼 주변의 다른 서류들을 비추며 서로 연결되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안태준이 저지른 부패의 그림자가 이 모든 서류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수많은 회사를 이용한 거대한 금융사기였다. 그녀는 아이가 보여준 빛을 따라 그 빛이 가리키는 모든 서류를 분류하고 연결했다. 몇 시간 후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안태준의 모든 비리가 담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안태준은 단순한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부패 제국의 우두머리였다. 그의 손은 정치계와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었고 그에게 맞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안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민준 대표를 찾아갔다. 김민준은 안은서가 정리한 서류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안태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안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뱃속의 아이에게서 받은 신호 덕분에 알아낸 것입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고 진실을 알려줍니다. 김민주는 그녀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기로 했다. 안은서와 김민주는 힘을 합쳐 안태준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안태준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한편 안태준은 자신의 함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안은서가 덫에 걸려 허우적거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 계집애는 결국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이야.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세빛 컨설팅의 파산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그의 비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던 주요 인물들이 갑자기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며 안태준을 배신하고 도망쳤다. 안태준은 분노했다. 대체 누가 내 일을 방해하는 거지? 안태준은 의심에 눈초리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안은서가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의 능력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은서는 이제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안태준의 제국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을 따라 부패한 네트워크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이제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그녀의 복수이자 정의의 상징이었다. 안태준은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심판의 그림자가 서서히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안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의 은밀한 계획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세빛 컨설팅의 직원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하고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모든 자료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그를 배신한 사람들의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안은서는 안태준의 분노를 즐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고 안태준은 그녀의 덫에 걸린 사냥감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을 통해
안태준의 부패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힘과 돈 대신 그들이 잃어버린 정의와 자유를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안은서는 한 늙은 회계사를 만났다. 그는 과거 안태준의 비자금 세탁을 도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지만 안태준의 위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안은서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안은서의 굳건한 눈빛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양심을 보았다. 그는 안은서에게 안태준의 비자금, 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안태준이 가문의 주요 자산들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 증거는 오래된 금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안은서는 늙은 회계사의 도움으로 그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녀는 김민준 대표와 함께 그 금고를 찾아 나섰다. 금고는 안개서 멀리 떨어진 낡은 창고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보내는 강한 신호를 느꼈다. 아이의 힘은 그녀에게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창고에 도착하자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듯했다. 금고를 열자 안태준의 모든 비리가 담긴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류들은 빛을 발하고 있었고 안은서는 그것이 아이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문서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안태준이 그녀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조작한 서류였다.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던 회사. 그녀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안태준은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탐하고 있었다. 안은서는 모든 서류들을 챙겨 나왔다. 그녀는 이제 안태준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안태준의 모든 부패를 만천해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 했다. 그녀의 복수는 안태준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과 아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한편 안태준은 자신의 비자금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미친 듯이 분노했다. 누가 감히 내 것을 훔친 거야 찾아서 죽여버려? 그는 부하들을 다그쳤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안태준은 이 모든 일이 안은서의 소행임을 짐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경멸로 바뀌었고 경멸은 이제 그녀에 대한 광기 어린 증오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함정을 파는 대신 안은서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그녀를 찾아내고 그녀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모두 없애버리려 했다. 그는 그녀의 아이가 가진 기묘한 힘을 알지 못했지만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오직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맹수와 같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맹수가 되어 달려드는 순간 그는 이미 먹잇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안태준의 오만함과 광기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안은서와 그녀의 아이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설 탐정과 폭력배들을 동원해 안은서의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오직 증오와 분노만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안은서는 안태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보내는 강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임박한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였다. 그녀는 김민준 대표와 상의하여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은신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태준의 추격은 집요했다. 그는 안은서가 숨어 지내는 작은 아파트까지 찾아냈다.
그녀의 아파트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안은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안태준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녀의 아파트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안태준은 분노에 이를 갈았다. 감히 날 가지고 놀아. 이젠 가만두지 않겠다. 안은서는 추격자들을 피해 거리를 내달렸다. 그녀의 배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보내는 신비로운 힘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아이는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주고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그녀는 복잡한 골목길과 지하철역을 오가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그녀는 겨우 몸을 피한 후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이었다. 그들은 오행신동이라는 고대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5가지 원소의 기운을 모두 품고 태어난 아이는 세상을 바꿀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그저 재미있는 예시약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신비로운 힘을 생각하니 그 이야기가 현실로 느껴졌다. 아이가 그녀에게 보여준 빛과 신호들, 그리고 위협을 피하게 해주는 능력은 모두 전설 속 오행신동의 능력이었다. 안은서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임신은 우연이 아니었다. 안태준이 그녀를 내쫓은 것은 단순히 가문의 명예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행신동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아이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탐냈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내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아이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안은서는 김민준 대표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모든 과거와 아이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김민준은 안은서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안은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안 부대표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안태준에게 정의를 보여줄 것입니다. 안은서는 김민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이와 김민준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행신동을 품은 어머니이자 안태준의 부패를 심판할 전사였다. 그녀는 안태준의 추격을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안태준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했다. 안은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안태준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김민준 대표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안태준이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신비로운 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기로 했다. 안태준은 그녀를 그저 운이 좋았던 임신부로 여길 뿐 그녀의 진정한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안은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 안태준의 위협에 대해 신고했다. 그러나 안태준은 이미 경찰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녀의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안은서는 이것이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경찰은 당황했다. 안은서는 김민준 대표에게 안태준의 비리 서류들을 넘겨주며 말했다. 대표님,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 주세요. 안태준의 모든 부패를 폭로하고 그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김민준은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안은서의 굳건한 신념에 감동받았고 그녀를 돕는 것이 정의로운 길이라고 믿었다. 안은서는 언론에 접촉하여 안태준의 비리를 폭로할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그녀는
기자회견 장소를 가장 사람이 많은 번화가로 정했다.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안태준의 죄를 폭로하고 그에게서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했다.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는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마치 흥분과 기대에 찬 듯한 움직임이었다. 아이의 기운은 이제 더욱 강력해져 그녀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있었다. 한편 안태준은 안은서가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도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와 함께 경악했다. 그 계집애가 미쳤나? 감히 날 가지고 놀아. 그는 그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녀는 왜 숨지 않는가? 그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다. 안태준은 그녀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언론사를 협박하고 기자회견 장소에 폭력배들을 보냈다. 그러나 안은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날. 그녀는 폭력배들을 피해 사람들 속으로 숨어들었고 그들의 방해를 교묘하게 피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녀에게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였다. 마침내 안은서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이 자리에 안개서 쫓겨난 안은서로 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안태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려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안태준은 분노에 몸을 떨며 기자회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군중들 속에 섞여 있던 김민준 대표와 그의 동료들이 그녀를 보호했다. 그들은 안태준의 폭력적인 행동을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기록했다. 안태준은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망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았다. 안은서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기자들에게 건넸다. 그것은 안태준의 모든 부패가 담긴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안태준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저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저는 뱃속의 이 아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길을 보여주고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은서의 말은 기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그녀가 말하는 아이의 힘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서류에 담긴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사로 쓰기로 했다. 안태준은 그 모든 것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이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시간이었다. 안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안은서의 기자회견 이후 안태준의 부패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한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등 돌렸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안태준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이용해 모든 것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안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광기로 변했다. 그는 모든 것이 안은서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다 그 계집애 때문이야. 그 애가 내 모든 것을 훔쳐갔어.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오직 안은서와 그녀의 아이를 파멸시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안은서가 있는 곳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안은서는 기자회견 후 김민준 대표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었다. 안태준은 그곳을 알아내기 위해 김민준의 회사와 가족을 위협했다. 하지만 김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안은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날 밤 안은서는 갑자기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는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듯한 힘찬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도움을 청했고 김민준은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안태준이 보낸 폭력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아는서에게 달려들었다. 안태준 부회장님께서 너를 찾고 있다. 순순히 따라가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폭력배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아는서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이야,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 순간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마지막 힘을 발산했다. 강력한 기운이 그녀의 몸을 감싸며 폭력배들을 향해 뿜어져 나갔다. 폭력배들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며 휘청거렸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왜곡되고 흐릿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그 혼란 속에서 아는서는 김민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사용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진통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에 안긴 아이는 평범한 아이와 다름없었지만 그녀는 아이의 눈빛에서 5가지 원소의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 오행 신동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안태준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도주하려 했지만 그의 비리를 폭로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체포되던 순간 그는 아는서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힘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를 멸시했던 작은 생명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는서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아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아는서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는서의 삶은 새로운 막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문의 딸이 아니었고 오행신동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세비 컨설팅의 부대표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와 안태준의 파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때 그녀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안가는 안태준의 몰락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재산은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가문의 어른들은 아는서를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은서야, 네가 없이는 안가가 무너질 것 같다. 다시 돌아와서 가문을 살려주지 않겠니? 아는서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가 필요할 때 저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으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은서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태준이의 권력에 맞설 수 없었다. 아는서는 고개를 저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저를 버린 것은 당신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이 아이를 만났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울 힘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안가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와 김민준 대표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아는서는 세비 컨설팅을 떠나 오행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아이는 그녀의 영감의 원천이자
회사의 행운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보내는 신비로운 기운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찾아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의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컨설팅을 추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약자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전념했다. 안태주는 감옥에서 안은서의 성공 소식을 들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억울함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결국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멸시했던 핏줄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다. 그의 삶은 실패로 끝났다. 몇 년 후, 안은서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존경받는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 그녀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삶은 한때 절망적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굳건한 의지와 아이의 신비로운 힘 덕분에 모든 것을 극복했다. 그녀는 오행신동을 품은 어머니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약자들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가장 강력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